중나나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을 태자당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남성을 말합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대충 여기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포함되어 같이 태자당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혁명 원로와 최고 지도자들의 딸이나 손녀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들을 따로 부르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공주당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남들보다 출발선이 한참 앞서는 명문가에서 공주당의 위력은 대단한데 선대의 후광으로 특권을 누리며 홍색 귀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창 안에서 태어나 그 아래에서 자랐다는 말을 듣는 이 공주당 귀족들은 대체로 경제 분야에서 활약하며 일부는 태자당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자당들이 태자상, 태자당 출신 비즈니스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이들 역시 공주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사냥당한 늙은 호랑이 저우융캉의 경우 석유방의 좌장으로 중국 에너지 업계의 마피아라고 불리며 돈을 쉽게 벌어들였는데 석유 산업 못지않게 땅 짓고 헤엄치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산업이 전력산업입니다. 중국 전력산업을 좌지우지해온 이른바 전력방은 다름 아닌 리펑 전 총리 일가입니다. 리펑은 장쩌민 시절 국무원 총리를 지냈는데 천안문 육사항쟁 당시 시위 진압을 주도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과 반체제 인사들에게는 학살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이유로 서구에서는 베이징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펑은 전력 부분에서 관직을 시작해서 총리에까지 올랐던 만큼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데 아버지를 이어 그의 딸 리샤오리는 칭화대에서 전력 시스템 연구로 석사를 마쳤습니다. 1994년 국영기업인 중국전력 국제유황공사에 입사했는데 입사한 지 14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2008년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주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샤오린인데 언론과 인터뷰 자리에서 온갖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차림으로 등장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리샤오린은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초고가의 마사지샵이나 헬스클럽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랑삼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리샤오리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데 양회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도덕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국민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망언을 했다가 감히 누가 누구더러 도덕을 운운하느냐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골라서 하다 보니 중국 네티즌들이 뽑은 저질 인격 10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뇌물을 수수하고 막대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등의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정협 때마다 수백만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등장해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결국 정협위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모든 직책을 잃고 화력발전 사업을 하는 다탕그룹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누가 봐도 자천 인사였고 국유기업이라 주요 임원의 진퇴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탕그룹에서도 퇴진하면서 한때 전력 여왕이라고 불리던 리샤오린은 재계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리샤오린처럼 밉상은 아니지만 중국인들에게 미움받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원자바오 전 총리의 딸은 아버지가 총리로 있던 지난 2006년 JP 모건으로부터 2년 동안 컨설팅 자문료로 모두 19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원자바오의 딸이 운영하던 컨설팅 업체는 직원이 달랑 2명밖에 안 되는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였는데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원자바오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딸을 통해 일종의 뇌물을 건넨 셈입니다. 원자바오는 그동안 중국의 지도자와는 달리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청렴한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원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도 아들도 그리고 딸까지 원자바오는 겉만 서민이었고 속은 재벌이었다는 말과 원자바오 가족의 재산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원자바오가 대중에게 헌신했던 이미지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바오는 고향으로 돌아가 운둔에 가까운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2012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화재단을 통해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63억을 기부하고 석좌 교수직을 사기도 했습니다. 후진타오의 딸은 아버지 모교인 칭화대를 졸업하고 중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 CEO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마다오리는
장인어른 후진타오의 후광을 등에 업고 미국 IT 기업들의 로비스트로 IT 제품 정보 조달을 독차지해 수억 달러의 돈을 손쉽게 벌어들였습니다. 주룽지 전 총리는 주 원장의 직계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쩌민이 1998년 퇴임하는 리펑의 후임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주룽지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강조하여 반부패 운동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당시에는 장쩌민보다 주룽지가 더 존재감이 있었고 인기가 많아서 장쩌민의 신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고속 성장을 지휘하여 매년 15%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룽지 전 총리의 딸은 2014년 중국은행의 지주회사인 중은홍콩의 부총재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국은행에 입사해 아버지의 후광으로 고속 출세의 길을 달리면서 2013년에는 정협위원으로도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권력과 금력을 동시에 거머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젠잉은 중국 개국 10대 원수 중 한 명으로 국가부주석을 지냈습니다. 1980년대까지 활약하면서 개혁개방 노선을 지지한 인물입니다. 손녀 예밍쯔는 공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문화예술계의 큰손입니다. 앞서 말한 주엔나이와 리샤오링과는 한 세대 이상 차이 나는 젊은 피에 해당하지만 공주당의 핵심 인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잊을만 하면 매스컴을 타는 것이 연예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패션 디자이너이자 음반까지 내서 잠시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전용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13살 때 런던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패션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예밍쯔는 스튜디오 레가를 세계적인 브랜드 회사로 키우려 하는데 그의 출신 성분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녀 예징쯔 역시 예밍쯔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그렇지 한때는 공주당의 주류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자당 학교로 유명한 정산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3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중국으로 돌아와 혁명원로 왕전의 손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유명해졌는데 자신이 매니저 일을 해주던 홍콩의 재력가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불륜 상대가 30살 가까이 많은 아버지뻘이어서 한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마오쩌둥의 외손녀인 쿵둥메이는 15년간 불륜 관계를 맺어온 거부와 결혼하면서 중국 부호순위 300위 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이었던 완리의 손녀 완바오바오는 중나나이에서 자라나 16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공주당의 엘리트 코스를 거쳤습니다. 유학을 마친 후에는 홍콩에 정착해 개인 주문만 받는 보석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딴 보석 브랜드 바오바오안을 앞세워 보석 업계를 빠르게 장악하며 원자바오의 부인이자 보석 업계의 황후 취급을 받는 장페이리의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보시라의 아들 보가가와 열애로 화제가 되었던 천샤오단의 배경 역시 뒤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한 혁명원로 천인 부총리, 아버지가 천유한 국가개발은행 행장이었습니다. 특히 천인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강산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를 계승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권력가의 권력 및 부귀 세습을 제의했고 덩샤오핑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공산당 내부에 태자당과 공주당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 벨기에 왕자, 이탈리아 백작 등과 어울려 춤을 추며 파리 사교계의 총아로 떠올랐을 정도로 명실상부 현대판 귀족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탓에 적극적인 사업 행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하버드대 MBA 과정을 졸업한 스펙을 보면 미래의 가능성은 그 누구보다 큽니다. 대학교 수업 때마다 다른 색의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녀 미스 에르메스라고 불렸던 천샤우다는 하버드를 다니던 시절 월스트리트에서 학생 신분으로는 과도한 규모의 머니게임을 했다는 소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 집안 내력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들들의 일탈 행위로 순환을 겪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서 오래 있으려면 아들보다는 딸을 가지는 게 100배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모두 아들 없이 딸만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이야기한 시진핑의 하나뿐인 딸 시밍쩌도
공주당의 핵심 인물로 등장해 재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공주당은 능력을 발휘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잘 모이진 않지만 은밀하게 소규모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원제 클럽에서 가끔 만나 인맥 확대에 나서고 각종 고급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 불리는 덕룽, 장페이리 등이 멘토로 나서고 있으며 미국에서 공부한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해외의 주식, 부동산, 금, 환율 시장 등에 특히 관심이 많으며 한마디로 말해 태자당보다 더 실속을 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나라이가 글로벌 화폐 전쟁의 진원지이자 머니파티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특권층이 고착화된 사회로 태자당도 모자라 공주당까지 활개치게 된다면 중국 사회의 앞날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